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멀리 또 뉴저지에 계시는 유사남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타이까지 이렇게 탁 매시더니 오늘은 조금 캐주얼해지셨네요. 다음번에는 꼭 타에 한번 아니, 다시 또 아니, 그러라는 말씀이지. 꼰대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조금 달라지셨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유선남님, 지난주에 저희가 네 가지 키워드를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은 이번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일단은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키워드를 네 가지로 정해봤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은행들에 대한 어닝,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 내내 사실 아주 어닝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닝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도 이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하나씩 짚고 넘어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스라엘, 이란의 이슈 등등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요, JP모건과 그리고 여러 은행들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은행들의 어닝 발표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아예 몽땅 그래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면들만 보면 은행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매출과 EPS 관련해서 사실 거의 모든 대형 은행들이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어메리카, 웰스파고 등등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근데 다들 공통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세부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치가 지금 은행주가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좋지 못한 멀티플을 보여준데 일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어떤 수치인지 각각 워닝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를 상회를 했지만 총 대출액을 미스를 했고요. 예상치였던 1.33 트릴리언 달러를 2%가량 미스를 했고요. 순이자 수익으로 불리는 NII를 예상치보다 적게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이제 순이자 수익은 대출이자로 번돈해서 예금이자로 지급한 돈을 뺀 수치인데요. 은행의 핵심 수입원인 이자 수익이 둔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사실 JP모건의 CEO를 통해서 한번 더 언급이 됐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골드만삭스도 뱅크어메리카도 약 대출량을 1%가량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대출량은 0.5%가량만 미스를 했지만 전체 예금액이 1%가량 미스했고 이번 쿼터의 순이자 수익 혹은 예대 마진이라고 불리는 대출 마진에서 예금 마진을 뺀 수치가 2.81%로 예상치였던 2.84%를 미스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상업용 은행 관련해서 매출도 하회를 했고 24년 전체 순이자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사실 저번에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은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주가는 오르긴 했지만 모건 스탠리도 순이자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 예상치를 10%가량 하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어닝 문제가 있는데, 자, 모건 스탠리도 이제 순이자 수익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JP모건도 순이자 수익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뱅크어메리카도 대출을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순이자 수익 혹은 대출에 대한 마진율 그리고 대출 자체의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공통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미 뭐 반영이 되었던지 아니면 가이던스에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은행 쪽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애널리스트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요. 순이자 수익이 232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 대비 4% 감소를 했고요. 같은 기간 내에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의 순이자 수익도 각각 122억 달러, 135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4.5%랑 2%가량 줄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형은행은 그동안 고금리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금리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많이 키워냈고 그에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 많이 유리한 환경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실질적으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에 순이자 수익이 34%가량 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이거를 경인했던 건 미국의 소비 패턴 그리고 대출 패턴이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강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시점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예대 마진이 이제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도 안전성을 찾던 대형 은행들을 원하던 시기와 달라졌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면서 대형 은행주들이 이런 순이자 마진 관련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최근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주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보복에 관련된 문제였죠. 이 둘 사이의 지정학적 문제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거다 말 거다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적인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수요 안에서 이제 보복하는 정도의 보복이 나왔는데요. 일단 처음 이 전쟁 소식 이제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사실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뭐 지정학적 분쟁에서 유가가 크게 반등하기도 했으나 이란 쪽에서 우리는 공격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를 포함한 뭐 은행들에 대한 뭐 반응들이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이거는 뭐 직접적인 공격을 원하는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나 아니면은 뭐 유가 같은 부분도 하락됐던 부분들을 많이 조정해 놓기는 했거든요. 이제 다시 또 상승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 오늘 이란 쪽에서 반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이 굉장히 뭐 제한된 영역 안에 있었고 아마 추가적인 문제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뉴스들 사이에서도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복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온 뒤에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뭐 유가나 아니면은 내려갔던 금리들이 다시 또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토픽으로 넘어와서는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쵸.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4월 20일 기준으로 반감기가 실행이 되게 됐는데요. 일단 가격에 대한 변동폭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제 미동부 시간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19일 기준으로 이제 반감기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으로 뉴스를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은 없지만 반감기 이후에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첫 번째 반감기 이후 두세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직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이 오는 지점은 약 6개월 정도 이유가 됐다라는 지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온 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전에도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들이 좀 혼재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제 6개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6개월 이후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오른 그런 퍼센테이지 물론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좀 달랐고 과거보다는 이제 3차 반감기 때 좀 상승폭이 줄어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또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쪽은 결국에는 이제 채굴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면서 관련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를 할 것이다. 이 물량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반감기 완료된 이후 직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또 워낙에 코인 가격은 등락이 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유사남님 실적 발표가 이제 지난주에 ASML과 TSMC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좋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지게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미 박종원 팀장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닝콜과 어닝을 이제 라이브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시간 분위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TSMC의 어닝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 하나가 사실 커다랗게 TSMC 어닝에 관련해서 안 좋은 점이 어닝콜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TSMC가 어닝콜 도중에 앞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률을 원래는 약 20%에서 10%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어닝콜에서 나왔던 발언 자체가 TSMC의 어닝을 좀 끌고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원래 4월 3일 대만에서 7.2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TSMC도 사실 여기에서 피해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3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고 일부 웨이퍼가 손상돼서 폐기 처리한 것 말고는 2분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다 라고 어닝콜에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손실은 약 총 이익률 기준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약 0.5%가량만의 마진율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 말고는 추가적인 악재는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재미나게 볼 만한 지점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번 분기 기준으로는 5나노미터에 대한 성장이 있었다기보다 7나노 쪽이, 전체적으로, 3나노 쪽이 원래는 성장을 많이 해가는 추세라고 봤어야 되는데, 3나노보다는 5나노에 대한 성장이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5나노가 지금 당장 산업시장에서 조금 더 수요가 많다. 사실 5나노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굳이 3나노 쪽으로 추가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매입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재미났던 점은 플랫폼별로 전체적으로 어디가 반도체 수요가 높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TSMC가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폰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거의 한 16%가량 줄게 되면서 TSMC의 어닝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핸드폰 제조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전체적인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기준으로 16%가량 수요가 하락을 했고요. 그 대신에 HPC 조금 더 속도 빠른 슈퍼컴퓨팅 쪽에 사용하는 반도체 쪽 기준은 약 3%가량 성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은 33%가량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우리 쪽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 전망과 전략적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보고 있으며 이는 기술 개발 및 자본 지출 전략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TSMC가 추가적으로 미국 쪽 애리조나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TSMC 내용 전달해 주셨는데 이번 그럼 어느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뭔가 우리가 기대감이 한 100이었다면 한 50 정도로 꺾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TSMC 자체의 성장률이 문제였다라기보단 네. 전체적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 전 세계적인 수요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TSMC가 이번에 어닝 발표한 이후에 좀 하락하게 만드는데 좀 더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SMC 자체는 여전히 만들어지는 대로 반도체가 거의 팔리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음.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네. 이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음.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이유 없이 떨어진 주식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네. 뭐 엔비디아도 직접적인 뉴스가 없었는데도 떨어졌고 음. 아니면은 여러 기업들의 뭐 이런 뭐 실적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음. 실적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지 여전히 이스라엘 이슈도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주말 사이에 뭐 우크라이나 쪽에 있어서의 지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넷플릭스 어닝 쪽 잠깐 짚고 넘어가도 네, 괜찮나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시간이 너무 넷플릭스 짧아가지고 이 뒤에 내용 아, 못할까 봐. 네, 잠깐 확인해 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는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박종훈 팀장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닝콜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멤버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티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광고 음. 티어가 앞으로 우리가 광고주를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타겟팅된 구독자들을 닿을 수 있게 광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팝업을 한다는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광고주들이 이제는 컨텐츠를 보고 광고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오징어 게임에 광고를 넣고 싶다면 돈을 더 주고 그 위치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고 티어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멤버십 관련된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다양한 숫자를 봐야 된다. 다양한 매출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라이브 컨텐츠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꿈을 갖고 있다. 특히 제이크 폴과 이제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라이브 컨텐츠로 옆으로 중계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컨텐츠도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멤버십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사실 여기에다가 또 재미난 점은 베이직 티어 광고를 안 봄에도 불구하고 화질을 낮춰서 사실 돈을 좀 싸게 낼 수 있는 티어가 있는데 이거를 정리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곧 정리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 뜻은 그만큼 광고 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쏟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멤버십의 증가는 여태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암호 쉐어링을 이제 암호 공유를 이제 없앴으면서 나오게 된 추가적인 구독자의 상승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은연중에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조금 더 광고 쪽에 치중을 해서 좀 더 다른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에서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니드엠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 어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지만 반대로 카나코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날짜에 이제 어닝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 하향 조정과 목표 주가를 아주 크게 낮추는 720달러에서 585달러로 낮추는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나눠진다는 점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5가지인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관련해서는 주요 키워드를 제가 5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왔던 사실 하원에서의 투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통과를 했고요. 요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틱톡의 밴에 대한 투표, 반도체 집수가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급락했는데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가? PC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한 발표, 빅테크 어닝까지가 이렇게 5가지 중요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주 스케줄 한번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주요 거시적인 지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요일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없이 지나가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 신규 주택 판매 지수, 2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은 내구재 수주와 근원 내구재 수주, GDP 나우가 예측하는 앞으로 GDP 성장률, 그리고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GDP 물가지수, 그리고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잠정 주택 매매가 있을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PC 물가지수. 사실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건 CPI보다는 PC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P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낮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오면서 그래도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역할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다라는 점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고 사실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들 중에서 구울수비 총재 같은 경우는 비둘기에서 또 중립으로 전환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들이 중립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더 매파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져서 이번 PC 인플레이션 지수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코어 PC까지 한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 내용들 이번 주에는 사실 실적이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과 또 PC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의 지원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는커녕 더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당장 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뭐 여러 가지로 지정학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게 되면서 굉장히 질질 끌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하원 기준으로 앞으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관련해서 131조 원에 해당하는 지원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오일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하원만 통과가 되긴 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뭐 조금 더 다수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역할은 굉장히 상원에서 하는 역할은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이 법안을 막고 싶었으면 하원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건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전부 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조금 반반씩 나누어지는 추세였는데 결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건 상원에서도 거의 통과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가 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존슨 의장에 그래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 법안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틱톡이라는 회사가 결국 자신들의 데이터를 미국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중국에 팔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커다란 우려를 결국 계속 우려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원 쪽에서 틱톡이 이제는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된다. 270일 내에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찬성이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 쪽에서도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틱톡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신의 회사가 이제 바이트댄스가 중국과에 대한 연결점에 대해서 국가안보 우려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기 책임을 맡고 있었던 핵심 인원을 해임한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법률 고문인 에릭 앤더슨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임한다라는 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틱톡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지지자들에 대한 반발도 좀 있을 예정이라 아직까지 완벽하게 틱톡이 강제 매각해야 된다. 사실 예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 매각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강제 매각 규정이 아마 통과가 될 것 같다. 아마 6월까지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저께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엔비디아가 10%가량 하락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나 반도체 관련해서 직접적인 악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TSMC가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했다라는 점. 그리고 SMCI.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AI 관련된 수요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 하나를 뽑으라면 이 SMCI거든요. 네, 이 SMCI에서 여태까지는 자신들에 대한 성적을 어닝 발표 전에 자랑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갑작스럽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줄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는 AI 쪽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쪽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쪽 관련해서 전체 주요 지수가 모두 50일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더 낮게 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매도세에 저항하지 않고 슬라이드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하락이 AI 쪽에 대해서 이제는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 모멘텀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반면 반대로 지금 당장에 나온 것은 추가적인 뉴스가 없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기에다가 쐐기를 박아줄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닝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어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도 굉장히 여러 대기업들의 어닝들이 좀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 매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런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제 중국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견제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게 이제 매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가져가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매각이 만약에 미국 쪽으로 된다면 누가 그 후보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 과연 메타한테는 호재일지 또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깁니다. 이게 좀 크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또 투자 심리의 또 악재로 발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별 뉴스는 지금 앞서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었던 테슬라 이야기를 또 우리 유산남님께서도 주목하고 계신데 이번에 가격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테슬라 쪽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건 보통 주가에 안 좋은 사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주말 그렇죠. 동안 테슬라 쪽에서는 이미 팀장님이 다뤄주셨지만 모델 Y, 모델 X에 대한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중국 쪽에서도 모델 3와 Y 관련해서 24만 5,900위안에서 23만 1,900위안으로 모델 Y는 26만 3,900위안에서 24만 9,900위안으로 낮추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온 거는 사실 저번 주 기준으로 BYD가 다시 또 중국 관련해서 전기차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중국 내 경쟁이 좀 심화되게 되면서 나온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주에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사이버 트럭에 대한 리콜이 저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약 3,900대 전량 관련해서 이 엑셀러레이터가 가끔 낀다, 잘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껴서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리콜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이게 오버 더 에어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사이버 트럭의 생산 관련해서도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던 거라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과연 모델 2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지가 있느냐, 이 모델 2를 개발하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가 아마 테슬라의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건 슬릿 쪽에서 애널리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모델 2에 대한 개발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면 로이터에서 보도된 대로 포기한 것이라면 아마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가 향방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을 담당했던 책임자가 이번에 테슬라가 감원을 하면서 잘려나가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아마 무조건 어닝콜에서 나오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 꼭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쭉 볼 텐데, 와, 이번 주가 정말 어닝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요한 한 주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은행들이 어닝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우려가 있었다면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 대기업들 혹은 뭐 반도체 기업들의 뭐 어닝 뭐 관련해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기업들, 빅테크로 불리는 기업들이 메꿔줄 수 있을까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어닝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게 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버라이즌에 대한 어닝이 있고요. 화요일 날부터 주요 어닝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장전부터 GM, UPS, GE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특히 여기서 UPS의 어닝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에 대한 어닝 발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덤핑 이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엠페이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멘트와 그리고 소비 관련된 지표를 알려줄 수 있는 비자까지 어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잉 사실 여러 이야기가 많잖아요. 보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뭐 문제가 테크니컬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이번 어닝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번 어닝에서 많은 질문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타, 이 테크의 AI 관련돼서 대장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개발한 라마3가 굉장히 히트,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메타의 어닝 발표 중요할 것 같고 또 메타 이외에도 IBM, 포드, 램리서치까지 한국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의 어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또 목요일 날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PC 인플레이션은 뭐 거시적인 지표지만 이 특히 빅테크로 이제 대변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두 기업의 어닝 발표는 사실 이번 주 내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이 두 기업이 사실 어닝이 좀 잘 안 나오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자 심리의 회복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기업이 아무래도 AI 관련돼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메타, 마소, 알파벳은 어닝은 아마 꼭 필히 시참하면서
시청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반도체 쪽이나 뭐 여러 가지 CPU 혹은 지속적으로 AI 관련된 칩을 개발하고 있는 인텔의 어닝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주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이제 금요일에는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에 엄청난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뭐 테슬라 등등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와야 고점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또 잠시 쉬어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좀 느낌이 좀 오십니까? 긍정과 부정 사이 어느 쪽에 좀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빅테크 쪽들의 어닝들을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 빅테크들 뭐 메타, 마소,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잘 안 나올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TSMC 쪽에서도 자신들의 어닝과 성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글로벌 파운드리의 성장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핸드폰 판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서 악재가 있었고 구글 쪽이나 아니면 마소 쪽이나 메타나 아무래도 AI 지금 관련된 수요 자체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 자체는 높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제 슬슬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혹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나 AI에 대한 수요를 늘려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닝콜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텔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어닝 발표하면서 사실 이번 분기에 사실 계절성으로 인해서 어닝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우리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계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극복해냈을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내용은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부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시장의 불안감을 좀 씻겨내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해 보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유선남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